어느 주말 누군가 시끄럽게 초인종을 눌러대고 있었어요. 주말 아침부터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고모, 문 좀 열어봐요. 큰새 언니? 그래요, 저예요. 그니까 빨리 문 좀 열어봐요. 문 밖에는 큰새 언니와 조카 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는데요. 그냥 딱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어요. 제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었고 집안에 들어서던 큰새 언니가 다짜고짜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니요? 제가 뭘 너무했다는 거예요? 제가 시치미를 뗀 채 큰새 언니와 현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카 현지가 볼멘 소리를 했어요. 고모,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두 사람이야말로 다짜고짜 찾아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운동하러 가야 하니까 알아듣게 말을 해주세요. 고모, 앞으로 우리 현지 학비 안 내주겠다고 했다면서요. 아니죠, 그런 거? 그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고모가 우리 현지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큰새 언니와 현지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기대에 가득한 표정으로 제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향해 제가 천천히 입을 뗐어요. 이제 보니 큰새 언니도 그렇고 현지도 그렇고 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왜 나보고 현지 학비를 내달라는 거예요? 저는 고모지 부모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어깨를 치켜 올리고 있었는데요. 큰새 언니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고모가 현지 학비 다 대줘놓고는 갑자기 못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큰새 언니, 제가 현지 부모도 아닌데 3년 내내 대학 학비부터 이것저것 다 지원해줬으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전에 큰새 언니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저 같은 고모 없을 거라고요. 그럼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웠다 그런 말을 먼저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게 아닐까요? 제가 두 사람을 쏘아보며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현지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고모, 그럼 승희 학비는 왜 도와준 거야? 내가 승희한테 물어봤더니 승희는 고모가 학비 보내줬다고 하던데 이러는 게 어딨어. 고모한테 1순위는 난데 왜 승희만 학비를 보내주고 나는 안 주냔 말이야. 현지야,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내 돈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상관을 하는 거니? 제가 잔뜩 날선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두 모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제 말에 두 모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 바쁘니까 그만 좀 나가주세요. 고모, 승희가 영어 회화학원도 다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고모가 유학도 다녀오라고 했다면서? 그게 정말이야? 그랬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미국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했어.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니? 뭐야, 그럼 승희는 학비까지 다 대주고 유학까지 보내주면서 나는 그깟 대학 학비도 안 주겠다는 말이잖아. 그래, 지금 내 계획은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딱히 쓸 데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돈을 물쓰듯이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난 평생 혼자 살아갈 생각인데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말이야.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일일이 대꾸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큰새 언니가 제게 버럭하고 말았는데요. 고모, 진짜 너무하네요. 솔직히 우리 현지는 명문대 다니는 수재고 승희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대학 다니고 있는데 우리 현지보다 공부도 못하는 승희를 더 도와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고모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모든 게 월등한 우리 현지를 팍팍 밀어주는 게 맞는 거라고 할걸요? 큰 새언니의 입에서 격떨어지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 새언니에게 제가 일침을 가했어요. 큰 새언니,
그 월등하다는 기준은 뭘로 정하는 거죠? 당연히 공부로 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 현지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 3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에 비해 승희는 겨우겨우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말이죠. 고모도 잘 알다시피 이 공부는 타고나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승희는 유전자 자체가 우리 현지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모가 그런 승희만 밀어주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큰새 언니가 아주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취해 보이던지 얼굴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큰새 언니,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 아닐까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제 돈 제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들 난리인 거예요? 전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껏 제가 현지를 그렇게나 챙겼는데 최소한 고맙다는 말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긴 뭐 지금 두 사람 행동을 보니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인 것 같네요. 라며 제가 두 사람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세차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두 사람 다 안 가겠다고 어찌나 버티고 있던지 홀로 안간힘을 써야만 했어요. 그 뒤에도 두 사람은 문 밖에서 한동안 뭐라고 투덜대다가는 돌아가는 듯 했는데요. 두 모녀가 하는 짓이 어쩌면 그리도 똑같던지 헛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약사이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기들보다 일찍 약국을 개업했는데 운까지 따랐던 모양으로 약국 위치가 기가 막히게 좋았고 짧은 시간 안에 꽤 큰 돈을 벌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돌싱인데요. 결혼 후 갑작스레 산부인과적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임신이 불가할 것 같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상관없다며 둘만 행복하게 살자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4대 독자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저를 구박하거나 대놓고 내색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부모님의 얼굴이 걱정으로 물들고 있었는데요. 제게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의 속이 말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였어요. 그런 모습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요. 이혼을 요구하는 제게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남편이 펄쩍 뛰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끝난 뒤였기에 남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듣던 시부모님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제가 짐을 싸서 집을 나와 현관 밖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흐느껴 우셨거든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 아끼고 좋아했던 건 진심이었어. 그동안 난 정말로 너를 친딸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것만은 정말 내 진심이었어. 4대 독자만 아니었어도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그냥 둘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다짐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손주 생각이 간절해지고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구나.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어머님을 엄마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치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해서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 다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아닌 걸 억지로 이어붙일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문 채 시어머님을 그대로 두고 뒤를 돌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홀로 살고 있었어요. 결혼에 질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다시 결혼을 할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제가 안쓰러워 엄마가 맞선 자리를 몇 번 알아봐줬지만 2번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지내면서 2 오빠의 자식들, 그러니까 조카들을 제 자식 마냥 아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딸만 하나였고 작은오빠는 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큰오빠 딸인 현지는 영재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모습에 큰 새언니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고모, 우리 현지가 생긴 것도 그렇고 고모를 쏙 빼닮은 것 같아요. 봐봐요. 얼굴도 고모 판박이라니까요. 거기다 공부도 고모처럼 잘하잖아요. 저번에는 요 밑에 편의점 아줌마가 고모랑 현지가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보더니 엄마랑 딸 같다는 말까지 하는 거 있죠? 그 말에 저도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그래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쩜 엄마인 저보다 고모를 더 닮은 것인지 신기하면서도 서운했다니까요. 큰 새언니가 새초롬한 표정으로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요. 큰 새언니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게 현지가 저를 빼닮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현지에게 더욱 마음이 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레 불임 판정을 받았기에 조카들이 그저 예뻐 보이기만 했거든요. 더군다나 저를 닮은 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할 정도로 더욱 예쁘기만 했어요. 그랬기에 저도 모르게 현지를 더욱 챙기게 되었고 현지는 그러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현지뿐만 아니라 큰오빠 부부도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는데요. 사시사철 옷부터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원을 해줬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작은오빠네 조카들을 나 몰라라 한 건 아니었지만 현지에게 더욱 각별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뒤 현지와 승희가 나란히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현지는 명문대에 단박에 합격을 해서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승희 또한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현지가 워낙 뛰어났기에 승희의 합격은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어요. 가족 모두 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다며 들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현지와 승희의 학비를 지원해주게 되었어요. 현지를 더 아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2 조카를 차별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한동안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일하는 약국에 와서 제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그런 현지가 기특해서 올 때마다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현지가 입고 다니던 옷부터 백까지 그 모든 것들이 감히 대학생들이 하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과분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기에 딱히 문제를 삼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지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추악한 진실들과 마주해야만 했는데요. 큰오빠 가족들의 어마어마한 배신에 치를 떨어야만 했거든요. 그 시작은 현지에게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집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모, 집이야? 고모 집이지. 현지는 밥 먹었어? 나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고구마랑 채소 조금 먹었어. 우리 현지가 뺄 살이 어딨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 그러다가 괜히 몸 상하니까 적당히 먹으면서 해. 영양제랑도 골고루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저번에 고모가 준 영양제는 아직 남아있는 거야? 준 지가 한참 됐는데
더 달라는 소리가 없네. 학교 다니고 뭐하고 하노라. 좀 빼먹긴 하는데 잘 챙겨 먹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하지. 근데 내일 정말로 고모랑 뮤지컬 보러 갈 시간 있겠어? 너 요즘 계속 바쁘다고 했잖아.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제가 먼저 말을 꺼내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현지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고모,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꼭 같이 보러 가려고 했거든? 근데 내 친구 은정이 있잖아. 엄청 잘 삐치는 친구. 그래, 고모도 알고 있지. 근데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얼마 전에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가서 위로를 해줘야 할 것 같아. 좀 전까지만 해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고모한테 진짜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 고모랑 같이 꼭 뮤지컬 보고 싶었는데 그 뮤지컬 표도 엄청 비싼 거잖아. 그렇긴 한데 현지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나저나 이 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당장 내일인데 친구들한테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냥 중고마켓에 한번 올려봐야겠다. 제가 난감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현지가 빛과 같은 속도로 말했어요. 고모, 그래서 말인데 그 표 말이야. 그냥 놔주면 안 될까? 너를? 너 친구 만나러 간다며? 그니까 내가 친구 만나러 갈 거니까 나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거 중고마켓에 올리려면 많이 저렴한 가격에 올려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당장 내일 거라 많이 할인돼서 올려야 할 것 같긴 해. 그럼 너무 아깝잖아. 그니까 그냥 나한테 주면 내가 내 친구랑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내 친구가 집안 형편이 막 좋은 편이 아니라 그런 뮤지컬 보고 그런 적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지금 엄청 우울해하고 있는데 같이 뮤지컬 보러 가자고 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현지가 뮤지컬 티켓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친구를 생각하는 현지의 마음이 기특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역시 우리 현지는 마음이 아주 넓은 친구구나. 얼굴도 예쁜 데다가 마음씨도 좋네. 알았어. 그럼 내일 잠깐 들러서 가지고 가. 아싸, 고마워 고모. 현지가 신이 난 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현지와 통화를 종료하고는 다시 책을 읽으려고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휴대폰에서 큰 새언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새어나왔어요. 가만히 보니 현지가 휴대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듯 했고 저도 현지가 눌렀겠거니 하고 바로 책을 펼치고 있었기에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채 큰 새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큰 새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제가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요. 뭐래? 니네 고모가 그 표 주겠대? 넌 대체 들고 닮아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니? 라는 말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제가 놀란 채 휴대폰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모녀는 휴대폰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듯 해 보였어요. 곧 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했거든요. 누구긴 누구겠어. 엄마 딸인데 엄마를 닮아서 그렇지. 아이고, 고모 앞에서 알랑거릴 때는 언제고 이럴 때만 그런 말 하더라. 그거야 고모가 물주니까 고모 앞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다 고모 덕이긴 하잖아. 그니까 고모 신기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빠 월급으로 내가 이런 옷이랑 백 같은 걸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거기다 고모가 돈도 엄청 많은데 차식도 없잖아. 그니까 나중에 그 많은 재산이 누구한테 가겠어? 보나마나 내가 다 받아올 텐데 그럼 난 평생 일 안 하고 고모 돈으로 띵가띵가 놀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맞는 말이긴 해. 그니까 앞으로 어리숙한 네 고모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 네 고모가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좀 모자른 것 같지 않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아둔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 엄마는 고모가 불임됐다는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었잖니? 그러게 만약 고모가 불임이 아니어서 이혼 안 하고 자식 낳고 살았으면
우리 다 같이 망할 뻔하긴 했지.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 살랑살랑거리면 돈도 그냥 막 퍼주는데 이런 와중에 내가 뭐하러 취업을 하겠어? 공짜로 돈이 막 나오는 요술 램프가 있는데 말이야. 어쩜 우리 딸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할까나? 당연히 엄마 닮아서 똑똑한 거지. 조금만 기다려봐.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고모네 약국에 취직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고모 돈을 왕창 뜯어와서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그게 정말이니? 그럼 엄마도 앞으로 사모님 소리 듣고 살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엄마는 이 딸만 믿고 있어. 라는 말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듣는 내내 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손이 떨려서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두 모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큰오빠도 두 모녀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내가 여동생 하나는 잘 두긴 했어. 이혼하다고 그냥 살았어 봐. 재산이 전부 그 인간들한테 갔을 거 아니야. 큰오빠가 큰일 날 뻔했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 지냈던 가족들의 배신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고통을 안겨줬으니까요. 너무나 큰 배신감에 휩싸인 채 치를 떨다가는 둘째 오빠 딸인 승희의 학비도 끊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조카 승희가 약국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 충격이 너무 컸던지라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제가 물었어요. 네가 여기 웬일이니? 고모,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전화통화가 안 돼? 엄마가 걱정된다고 가보라고 해서 왔어. 뭐? 걱정? 니들이 퍽이나 나를 걱정했겠다. 아니구나. 다른 꿍꿍이가 있으니 걱정이 되긴 했겠구나. 고모,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꿍꿍이라니? 제가 냉소 가득한 목소리로 승희를 비웃다가는 물었어요. 혹시 현지한테 무슨 말 듣고 온 모양이구나? 왜 현지가 앞으로 학비 못 받게 됐다는 말을 했나 보네? 어? 학비를 못 받다니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고모도 알다시피 큰댁 사람들 우리랑 연락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때 빼놓고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거 알잖아. 승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대묻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다시금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승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결국 저도 모르게 조카인 승희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모,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약국이 많이 어려워진 거야? 나도 학비 안 받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동안 고모한테 받기만 해서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 그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라며 승희가 저를 달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승희에게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고 조용히 돌려보냈는데요. 그날 저녁 작은 새언니가 승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승희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들었던 모양으로 작은 새언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고모, 승희 말로는 낮에 약국에서 막 울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약국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학비를 못 준다고 했다면서요. 이제 보니 작은 새언니도 학비 때문에 왔나 보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비 때문이라니요.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 왔어요. 혹시 약국 운영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이거 얼마 되진 않지만 지금 혹시 어려운 거라면 이거라도 쓰세요. 작은 새언니가 통장과 함께 현금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 그동안 고모가 학비랑 이것저것 챙겨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냥 받기만 했는데 항상 미안했어요. 이건 그동안 제가 조금씩 모아놨던 돈이에요. 혹시 자금 때문에 힘든 거라면 우선 이거라도 찾아서 써요. 옆에서 듣고 있던 승희가 말을 덧붙였는데요. 고모, 사실 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고 그랬어. 근데도 고모가 학비를 계속 보내줘서 고스란히 모아놨었어. 대학 졸업할 때 고모한테 깜짝 선물 하려고 했거든.
근데 고모가 힘든 것 같길래 내 돈도 전부 엄마 통장에 넣었어. 그니까 우선 이걸로 쓰고 돈 더 필요하면 말만 해. 아빠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고모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승희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말았는데요. 제 경솔함에 창피하기도 했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결국 제가 작은 새언니와 승희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작은 새언니와 승희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었거든요. 고모, 이건 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 고모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 두 모녀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라며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제 말에 작은 새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두 사람에게 사과를 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 저는 큰오빠에게 이제부터 현지 학비를 주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어요. 큰오빠에게 말을 듣자마자 이상함을 느낀 현지가 승희한테 전화를 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던 모양이었고요. 착한 승희가 제게 학비를 받았다는 말만 한 채 얼버무리고 말았다는데요. 그날 주말 아침 두 모녀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따져묻다가는 쫓겨났던 거였습니다.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큰새언니와 현지가 본가로 쫓아가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모양인지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네 큰올케랑 현지가 찾아와서 울고불고 한참을 난리 피우다 갔다.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잘못은 자기들이 했으면서 왜 거기 가서 난리를 쳐? 제가 짜증스레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네 말은 네 큰새언니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말인 거니? 하긴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긴 했어. 지금 엄마 속 시끄러우니까 잠깐 건너와서 속 시원하게 말이나 좀 해주던지. 알았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큰오빠네랑 작은오빠네도 다 오라고 전화 좀 해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내가 연락해놓으마.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채 본가로 갔는데요. 큰오빠 가족들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모,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나 들어봅시다. 하루아침에 안면을 싹 바꿔서 그런 이유가 대체 뭐예요? 큰 새언니가 작정을 한 듯 따져묻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제가 휴대폰을 꺼내고는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이 휴대폰 살 때 현지랑 같이 가서 샀거든요. 근데 큰 새언니 똑똑한 딸이 친절하게 이것저것 다 설치도 해주고 쓰기 쉽게 해놨거든요. 거봐요. 우리 현지가 고모한테 그렇게나 잘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모가 우리 현지를 어떻게 내칠 수가 있어요? 큰 새언니의 목소리에서 야속함마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제 말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암튼 그때 현지가 이것저것 다 설치해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세상이 워낙 험해서 혹시 모른다고 하면서 통화하는 내용을 자동 녹음되게 설정해 놓겠다면서 친절하게 다 설정을 해주더라고요. 거봐요. 우리 현지가 그렇게나 속이 깊다니까요. 큰새언니가 가족 모두 들으라는 듯이 현지를 치켜세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지야, 네가 자동 녹음되게 해준 거 맞지? 당연하지. 고모가 하도 순딩순딩하니까 혹시나 사기라도 당할까 싶어서 내가 해줬잖아. 그래, 맞아. 근데 말이야, 얼마 전에 내 휴대폰에 기가 막힌 말들이 녹음되어 있지 뭐니? 제가 시치미를 떼고는 들고 있던 휴대폰에 녹음된 것을 재생시켰는데요. 그날 휴대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조차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모양으로 현지가 그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고요. 녹음된 내용을 다 듣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니들이 인간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차라리 불임되길 잘 됐어? 그까짓 돈이 뭐라고? 돈에 미쳐서 이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딸이 니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천하의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난 두 번 다시 니들 낯짝 보고 싶지 않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세상에나 어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라며 엄마가 큰오빠 가족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큰새언니와 현지가 울며불며 제게 용서를 빌어댔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 뒤에도 수시로 찾아와서 빌어댔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있답니다. 어느 날 작은 새언니가 약국으로 찾아와서 그 인간들의 근황에 대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고모, 사실 얼마 전에 형님이 찾아왔는데 고모랑 화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화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형님 말로는 결국 현지가 취업을 했다는데 적성에 안 맞는다고 몇 번이나 옮겨 다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모네 약국에서 일하고 싶다면서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다네요. 사실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형님이 어찌나 울면서 부탁을 하던지 제 마음이 불편해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작은 새언니, 저는 그 인간들 얼굴 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각자 인생 살자고 해요. 엄마도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단박에 거절을 한 채 콧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기만 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큰새언니까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제 돈으로 물 쓰듯 돈을 쓰고 다니다가는 엄청 쪼들리기 시작했으니 삶이 얼마나 팍팍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오빠네 가족들과만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은 오빠네 가족들은 착한 사람들로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 미안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여나 가족 여행을 가거나 하면 꼭 저까지 데리고 같이 가곤 했는데 여행 경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게 받은 고마움을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작은 오빠네 가족들 행사에 저도 항상 함께하고 있답니다. 작은 새언니와 승희는 저를 온전한 가족으로 생각해주고 있는데요. 저를 그저 돈줄로만 생각하던 큰 새언니네 가족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마 말로는 요즘 큰 새언니네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며 본가에 가서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씁쓸하기만 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들을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답니다.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기만 합니다.